안녕하세요. 슈아이 히스토리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유엔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유일하게 국교 관계가 없는 시리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시리아는 현재까지 미수교 상태인데, 시리아는 북한과 단독 수교한 친북 국가로 북한과 같이 대를 이어 독재 정권을 세습했던 국가였습니다. 북한과 수교한 이후 한국과는 상호국가 승인은 하였으나 외교관계 수립은 계속 미온적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사드 독재 정권이 반군에 의하여 무너졌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시리아와 국교를 수립할 수 있을까요? 시리아라는 국가는 과연 어떤 나라인지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를 간략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아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동과 지중해를 연결하는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많은 나라의 침략과 정복, 현재까지도 여러 세력들이 배후에서 각종 세력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리아는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긴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기원전 3000년부터 시리아는 수메르인, 에블라인, 아카드인, 아시리아인, 이집트인, 히타이트인, 후르린, 미탄닌, 아모린, 바빌로니아인들이 끊임없이 싸우고 점령하였습니다. 현재의 시리아 아랍공화국은 기원전 10세기에 처음으로 통일된 신아시리아 제국 하에서 영토에 걸쳐 있는데, 그 수도는 도시 아슈르였으며 여기서 시리아라는 이름이 유래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이후 기원전 539년 페르시아, 기원전 333년 마케도니아 그리스, 기원전 64년부터는 로마와 비잔틴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중세시대인 7세기에는 무슬림 아랍인들에게 정복되어 이 지역이 정통 칼리파조의 일부가 되어 다마스쿠스를 수도로 삼아 번성하였습니다. 이후 12세기에는 십자군 국가, 13세기에는 몽골, 15세기에는 티무르 제국, 16세기에는 오스만 투르크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시리아는 프랑스의 위임 통치를 받게 되었고, 시리아는 1936년부터 계속 독립을 시도하다가 1946년에 완전히 독립을 하게 됩니다. 1947년 사회주의 계열 바트당이 전국을 주도하고 1958년에 이집트와 통합하여 아랍연합공화국이 결정되기도 했으나 서로 견해차로 다시 분리되며 1961년에 인민당이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습니다. 1963년 다시 바트당이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잡고 1970년 바트당 알라위파 출신 하페즈 알 아사드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며 대통령이 되어 아사드가 의독제 통치를 시작합니다. 그는 2000년까지 집권하다가 사망하고 그의 둘째 아들인 의사였던 바샤르 알 아사드가 대를 이어서 시리아를 독재 통치하게 됩니다. 2011년 튀니지의 제스민 혁명으로 전 아랍권이 아랍의 봄이라는 민중혁명의 파도에 휩싸이자 시리아도 민주화 운동이 전개되면서 시리아는 다수 수니파와 소수 알라위파, 쿠르드족, 기독교가 서로 대립하여 내부 분열이 발생하게 되고, 내전은 국가를 분열시키고 수많은 인명피해와 난민을 발생시켰습니다. 시리아의 내전 세력은 크게 정부군, 반군, 쿠르드족, 이슬람국가 IS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뉘어진 세력들은 주변국들의 대리전 형태로 전쟁이 진행되었습니다. 시아파 정부군은 러시아, 이란, 레바논 헤즈볼라 세력이 지원하였습니다. 러시아는 시리아 내 타르투스항을 확보해 해군기지를 건설하고, 부동항과 지중해 접근권을 확보하고, 라타키아 공군기지를 건설해 아프리카로 진출하는 교두보를 확보하며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였습니다. 이란은 이란,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을 연결시키는 초승달 벨트 또는 시아파 벨트라는 라인을 건설하여 자신들의 악의 세력을 키워나가려 하였습니다. 이란은 70조 원이나 되는 돈을 원조하였으나 아사드 정권이 러시아로 망명하면서 엄청난 경제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고, 가뜩이나 돈도 없는 나라가 이 돈을 이란 국민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다른 국가들의 지원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며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반군은 크게 초기의 자유시리아군, FSA, 시리아 민주군, SDF,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 HTS가 있고, 그 밖에 쿠르드 민병대 YPG와 정부군과 반군을 모두 공격한 이슬람국가 IS가 있습니다. 반군은 미국,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등 수니파 국가들, 튀르키예 등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IS를 몰락시킬 목적으로 반군과 시리아 쿠르드족이 주축이 된 시리아 민주군 SDF를 지원하여 IS를 공격하였습니다. 튀르키예는 쿠르드족을 견제할 목적으로 시리아 내전에 뛰어들어 IS를 공격함과 동시에 시리아 쿠르드족을 공격하며 경계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에는 엄청난 숫자의 쿠르드족이 살고 있는데, 시리아 내에서 쿠르드족이 독립이라도 하게 되면 튀르키예에 있는 쿠르드족이 독립하려 하고, 그러면 많은 영토를 잃게 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미국과 연합하여 이스라엘의 안정을 위해 IS를 공격하였고, 시리아에서 이란 세력을 견제할 목적으로 시리아 정부군 공격하였고, 미군의 철군을 반대하며 현재 시리아에서 공식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시리아에 있는 군사시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수니파 국가들도 시아파 반군을 공격하였습니다. 이슬람국가 IS는 2014년에 이라크에서 세력을 확장하여 시리아 동부에 진출하여 정부군과 반군을 모두 공격하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에 미국과 쿠르드 민병대 YPG로 구성된 시리아 민주군 SDF가 주도한 공세로 IS는 급격히 세력이 약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IS는 시리아 내 주요 세력이 될 만한 입지를 잃었고 내전의 양상이 다시 정부군과 반군 간의 대립으로 돌아갔습니다. 2024년 11월까지 정부군이 대부분 지역을 통제하고 있었으나 11월 하순부터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 HTS가 주도하에 반군이 시리아 정부의 주요 지원 세력인 러시아, 이란, 헤즈볼라가 각자의 사유로 아사드 정권에 대한 지원 여력이 줄어든 것을 틈타 2024년 겨울 대공세에 나서 알레포, 사라키브, 하마 등 주요 거점을 재점령했고 결국 12월 초 수도 다마스쿠스가 점령되고 시리아 정부는 붕괴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이고 이란도 이스라엘과 전쟁 중이며 헤즈볼라는 이미 이스라엘에 의해 지워졌기 때문에 시리아를 지원할 여력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시리아 대통령인 알-아사드는 러시아로 도피했으며 시리아 정부군은 붕괴되었습니다. 시리아 정부군 지휘부는 병사들에게 더 이상 복무할 필요가 없음을 통보하였고 상당수 병력이 무장해제하거나 반군에 투항하였습니다. HTS는 과거 민간인 및 소수 종파에 대한 탄압과 처형으로 인해 국제적 비난의 대상이 되었으나 최근에는 국제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관용적 정책을 내세우며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히잡 착용 문제와 관련하여 여성의 자율성을 존중하라는 내부 지침을 발표했으며 다른 종파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관용적인 태도를 유지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리아의 공식 정부로 내세우기 위해 내각을 구성하고 있으며 독일, 프랑스 등 서방 국가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도 시리아 HTS 정부와 외교관계 수립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리아 독재 정부는 물러갔지만 시리아 내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세력들을 어떻게 포용하여 정부를 구성할 것인지와 미국 트럼프 정부 이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시리아 내전으로 수많은 주민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의 내용이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